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방위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자위대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위대의 사건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위비 처음으로 6조엔 돌파, 이례적인 보정 예산, 신규 장비 구입, 7년 만에 1조엔 증가. 올해 일본의 방위비가 처음으로 6조엔을 넘어섰다는 도쿄신문의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는 35조 9,895억 엔의 추가 경정 예산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중 방위비는 7,738억 엔으로 올해 본 예산으로 책정돼 있던 방위비까지 합쳐서 6조 1,160억 엔이 됩니다. 일본 언론은 초계기, 수송기, 요격미사일 등 방위 장비품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추경에 포함되면서 금액이 커졌다며 무기 구입은 통상 본 예산에 반영되는데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2012년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매년 방위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합친 기준으로 2014년 5조 885억 엔이었던 방위비는 올해 6조 1160억 엔이 돼 7년 만에 1조 엔 이상 증가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추경까지 합치면 2012년 이후 8번이나 1%를 넘었고 올해는 GDP의 1.09% 수준입니다. 자민당은 10월 말에 증의원 선거 공약으로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고 선거에서 승리한 후 방위비 증액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키시다 총리가 10월 가기에서 경제대책을 지시하며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안전, 안심 확보를 들었다며 경제대책의 안전보장을 포함시키면서 방위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직간접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5일 키시다 총리와 가진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일 정상의 첫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관련 언급이 나옴에 따라 첫 대면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방위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윌리엄 해거티 미국 상의원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GDP의 1% 이내로 묶여온 일본 방위비를 조기에 2%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미국은 GDP의 3.5%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해 일본과 유럽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동맹국이 방위 예산을 GDP의 2%까지 증액하는 것도 곤란하다면 아이들 세대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방위비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불편해지는 것이 한국입니다. 일본에 강력한 군사력이 없으면 납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본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보도하면서 군사력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본 언론과 일본 정부의 태도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은 방위비 증액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자위대지만 굉장히 무능력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 아프간 작전에서 일본은 정말 황당한 모습을 보이며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위대는 정말 황당한 사건 사고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잠수함이 대형 상선과 충돌했고 3시간 뒤 휴대전화로 신고를 해 망신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일본 고치현 아시즈 리미사키 앞바다에서 해상자위대 잠수함 소류가 수면 위로 떠오르던 중 지나가던 상선과 충돌했고 잠수함의 안테나 기둥과 통신 장비가 손상되는 사고가 있었고 사고 3시간 만에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사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야동을 보다가 기밀까지 유출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일본 이지스함의 레이더 정보 등 특별 군사기밀이 담긴 하드디스크에 야동을 넣어 돌려보다가 기밀까지 함께 복사돼서 유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위대 간부가 업소를 운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령급에 해당하는 이지스함 대자가 아내 명의로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를 경영했고 이 과정에서 군사 기밀도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위대 함선이 한국의 컨테이너선과 충돌해 화재가 나서 배 선수 부분이 녹아내린 일도 있고 항공자위대 F-15J 조종사가 랜딩 기어를 내리는 것을 깜빡하고 동체 착륙한 사건이 일어나는 등 수많은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 세계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최근에는 자위대가 받은 징계 처분 데이터를 분석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위대 불상사의 실태, 스파이의 정보 유출, 부업으로 풍속 경영, 다른 공무원보다 처분은 많은가? 자위대의 징계 처분 데이터를 기초로 자위대가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고 있는가에 대한 기사입니다. 방위성 발표에 의하면 2019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위대원은 983명으로 그중 자위관은 959명, 사무관은 24명입니다. 재직자 대비로 보면 자위관은 0.42%, 사무관은 0.12%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본의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재직자 대비로 비교해 보면 자위대는 전체 부성, 청 중 처분율이 세 번째로 많은 조직입니다. 가장 처분율이 높은 곳은 자원에너지청으로 0.89%, 두 번째는 독립행정법인 주류군 등 노동자 노무관리기구로 0.71%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위대의 징계율은 다른 조직과 비교해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상 관련된 행위에 대한 것이 402명입니다. 이 행위는 무단결근이나 무단외출, 괴롭힘, 정보보안 위반 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무단결근이고 두 번째가 괴롭힘, 세 번째가 정보보안 위반입니다. 이 밖에 사적 행위에 관해 징계받은 것은 581명으로 개인자동차의 악질적 교통위반, 도둑질, 사기, 상해 및 폭행, 불륜, 도박, 자위관 진료증 위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위대의 징계율은 10년 전부터 현 상황을 유지하며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헌병에 해당하는 경무대의 활동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모든 일탈을 방지,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위대의 사건 사고 중 가장 깊게 한국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2011년 9월 25일 자위대 소속 여성대원 3명이 외출을 했고 10월 10일까지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단결근한 기간 동안 한국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이 밝혀져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보여준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한국에 귀화해라. 일본 군사 기밀을 흘렸을 수도 있는데 정직 16일이라니 너무 처벌이 가볍다. 한류가 여군들을 홀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타령이 아니라 무단결근이라는 것입니다. 자위대는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마크로스라는 제가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외계인은 지구인의 노래에 홀려 지구인과의 전쟁까지 말아먹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일본 애니메이션 마크로스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위대라도 무작정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방위비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자위대의 무기도 첨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자위대의 한국 입국을 허용이라도 한다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